안녕하세요. 안차프리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동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동력 동자 바다의 자 그래서 동쪽 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사전에도요 동쪽의 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 대해서 그 인터넷상 한번 찾아보니까요, 동해의 표기 정당성, 동해는 이제 영어로 이스트시 그렇습니다. 그 동해 표기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 동명왕평, 광개토대왕비, 팔도총도, 아국총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료와, 여기서 사료는 역사사자예요. 역사의 자료와 고지도, 애고자로 써서 옛날 지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 너무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동해라는 이름을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이스트시, 즉 동해다. 동해라고 반드시 표기할 수밖에 없죠. 동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해라고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동해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해 그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동력동자는 역이 있잖아요. 동력할 때 역은 뭐라고 하냐면요, 쪽이에요. 쪽을 말합니다. 방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쪽 동력동 그래요. 이게 팔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방향 그런 거예요. 그러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동력동자입니다. 이게 팔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동력동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맨 여기 이게 뭐냐면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게 해일자입니다. 이게죠. 해일자.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여러분?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쪽의 숲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쪽에 있는 숲의 나무 사이 가운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해가 지금 뜨고 있어요. 이 시점이 아침입니다. 아침이에요. 그래서 동쪽 숲의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 위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지금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동쪽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동자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 우리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가면은 아침에 딱 보면은 동쪽의 숲에서 보면은 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갖고 요거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위로 뜨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참 밝게 빛나는 대낮에 이렇게 나무 위로, 여긴 나무예요. 이게 나무입니다. 여기 나무 위로 이제 뜨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낮이죠, 낮. 그래서 이게 그자입니다. 나무목자, 나무목, 그 다음에 여기 해일자죠. 해일. 그래서 나무 위로 뜬 거죠. 예. 그래서 해가 이제 이렇게 나무 위로 떠가지고 주변 환경을 환하게 비추죠, 밝게.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은 밝을 고자예요. 밝을 고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제 이렇게 뜬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에 떠가지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쪽. 여긴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에도 숲이 있죠.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서 있을 때 가면은 동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서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남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북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숲,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도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해일자죠. 해일. 그래요. 그래서 나무 밑에 여기는 나무가 서쪽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동쪽에 있는 나무고, 이쪽에서는 서쪽에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시골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여러분 도심에 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다 뭐 아파트고 집이고 뭐 건물이고 막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골 가면은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동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서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남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북쪽에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쪽에 있는 나무에 해가 이제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쪽에 있는 나무에 나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이제 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몇 자예요. 어두울 몇 자입니다. 여기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꼭 나무는 동쪽에 있는 나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나무는 다 있지만 동쪽에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무의 사이로 뜨는 것은 동쪽이기 때문에 동력 동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 위로 뜰 때 낮이 한참 중천 대낮일 때에는 나무 위로 떴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또 환하게 높이 떠가지고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밝게 비추기 때문에 밝을 꽃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나무에서 이제 지고 있어요. 서쪽 나무에서 지고 있으니까 나무 밑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해가 지니까 어둡다. 그래서 어두울 몇 자입니다.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해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는 뭔 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자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일자가 양쪽 우알로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이게 하나를 그었을 때는 하나일자죠. 그 하나일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이자가 있죠. 두이자가 있을 때는 요거는 하늘.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땅입니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삼자가 있을 때는요. 석삼자가 할 때는 여기는 하늘.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이죠. 땅.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늘, 사람, 땅 이렇게 딱 그으면은 이게 뭐예요? 하늘과 사람, 땅 이 셋을 꿰뚫은 사람. 그게 바로 임금이라는 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왕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을 의미하고죠. 하늘. 그 다음에 요 하나 일자는 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뜬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뜨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아이, 그렇잖아요. 이게 땅이고, 위에 하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런 거요. 해가 떠가지고 뭐 합니까? 햇빛이 막 쭉쭉 이렇게 뻗쳐서 환하게 주변을 비추는 곳이죠.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해가 떠서 햇빛이 쭉쭉 뻗어가지고, 밝게 비춘다. 그래서, 뻗을, 금자예요. 이 1급에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일자죠. 해일. 그 다음에 이건 불화자입니다. 불화. 자, 해도 빛이 발산하죠. 빛이 발산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발산되고 불빛도 불빛이 발산되죠. 그러면서 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게 해도 빛이 발산하고 불도 빛이 발산하기 때문에 빛날 경자예요. 예, 이 2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발산하는 것이죠. 불도 빛이 발산하고 햇빛도 빛이 발산하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빛날 경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문자입니다. 문문자예요. 문문자고 이거는 해일자죠. 해일. 그래서 문문자는 왼쪽 오른쪽 그 문짝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그 오른쪽 왼쪽 문짝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짝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문짝.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에 낮에 이렇게 집안에서 밖을 이렇게 볼 때 밖에 낮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이로 들어온다니까 사이 간자예요. 이게 7급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리고 물과 해와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가. 그러면은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해는 하늘에서 뜨죠. 높게. 그렇죠, 여러분. 해가 하늘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바다든 호수든 관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물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도 해가 이렇게 비추고요.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속에도 햇빛이 들어가요. 햇빛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물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게 이렇게 햇빛이 물속 깊이 이렇게 비춥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해가 물에서 햇빛이 물속 깊게 이렇게 비치듯이 사람이 어떤 일에 깊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물 표면에 그 햇빛이 밑에까지 깊게 물 속까지 깊게 비춘다, 깊게 비춘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햇빛이 물 깊게까지 비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깊게 비추듯이 사람도 어떤 일에 깊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깊게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골몰하다고 그러잖아요. 골자예요. 네, 1급에 있습니다. 골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푹 빠져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그 동해, 바다 해자가 또 있죠, 우리. 자, 바다 해자는 7급에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지구 위에 짠물이 개어 있는 넓은 곳 그런 거예요. 네, 그걸 바다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한자성의 해석은 뭐냐? 이게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매향, 매자입니다. 이게 매향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을 해보면요. 물이 늘, 항상, 언제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뜻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장마가 질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물다라는 것은 비가 며칠 동안 안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안 오고, 2달 내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2달 내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호수나 개울가는 물이 말라가지고 흐르지도 않고 없어요. 물이.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 가물어도 물이 있는 곳이 있죠. 언제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늘 언제나 항상 있어요. 가물든 1년 내내 가물든 2년, 10년 가물어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바다가 물이 없다라는 걸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잖아요. 항상 늘 항상 언제나 물이 있어. 늘 항상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이걸 왜 바다 해자라고 애우냐고요. 물이 늘 항상 언제나 있어. 그게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 해자잖아요. 너무도 당연해. 이걸 외우는 건 절대 안 되나, 한자. 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래요. 좋아요. 네, 좀 더 볼까요?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 또 바다 해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 물수자입니다.
물수, 이거 8급에 있어요. 이게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농경사회, 자연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기계가 문명이 발달해서 뭐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옛날 한자잖아요. 그래서 논에 벼를 심어야 돼요. 근데 벼는 익기 전까지는 계속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수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시골에 가면은 이게 수로가 있어요. 큰 수로가 있습니다. 큰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논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물었을 때는 이제, 장마가 졌을 때, 가물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논으로 빼는 거죠. 물을. 빼는 그 수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졌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장마가 졌을 때는 여짝에 논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수로가 들어가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논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빼는 수로가 있습니다. 여짝에도 마찬가지죠. 여짝에도 장마가 졌을 때는 이렇게 큰 수로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또 이렇게 빼는 그런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큰 수로가 있고요, 시골에. 그 다음에 양쪽에 논이 있는데, 양쪽에 논이 있죠. 논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장마가 졌을 때는 논에도 물이 많으니까 큰 수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큰 수로에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논으로 빼야 되는 수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장마가 졌을 때는 이 논에서 물로 큰 수로로 보내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큰 수로에서 이렇게 빼는 그런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그 물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큰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논에서, 만약에 이제 장마가 졌을 때는 논에서 이렇게 큰 수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큰 수로에서 이게 논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가 있는 거고, 이쪽에도 논이 있기 때문에 똑같죠. 여기서도 장마가 졌을 때는 큰 수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빼고 들어가고, 양쪽에 논이 있는데 빼고 들어가고 하는 수로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큰 수로가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수로 모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물수자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삼수변으로 써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수변을 쓰는 거죠. 물수자를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죠. 요거는 8급에 있습니다. 근데 여자 여자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여자가 이제 여성이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신체 변화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신체 변화가 오죠. 그러면은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가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제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예, 가슴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과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말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 여자입니다. 아름답게 여성이 그 변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뭔자냐면, 이게 이제 어미모자죠. 어미모자입니다. 이게 8급에 있어요. 어미라는 것은 엄마를 나타내는 거죠. 엄마, 어머니. 그래요. 엄마, 어머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미, 엄마, 어미. 어미모자는 그게 엄마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엄마, 어머니 그런 뜻은 뭔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엄마, 어머니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지금이야 무슨 우유를 키우고 무슨 애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유도 먹이고 뭐 그렇죠. 그 분유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 그러니까 모유나 우유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아니, 우유가 없었을 때, 그 분유가 없고 그럴 때는 모유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얘기하는, 여기서는 모유를 먹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엄마나 어머니는 본인이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라고 합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여성이 아름답게 변한 그 여자 여자에다가 가운데 이게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점을 두 개를 쳐줍니다. 이게 뭐냐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유방이 이게 커져요. 유방이 발달하고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유를 먹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이런 거예요. 이게 어미모자입니다. 이제 여자 여자에다가 가운데 쳐주고, 그 다음에 경계 부분 이게 쳐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점을 이렇게 쳐주는 것은 그 유방이 발달돼서 유방, 왼쪽, 오른쪽 유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모유를 먹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미모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미모자예요, 이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어미모자에 들어가는 한자, 그러니까 매학매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맨 위에가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미모자죠. 어미모. 예, 이건 7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매향매자라고 그랬잖아요. 매향. 매자라고 했죠. 이거는 늘, 항상, 언제나, 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엄마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남자를 바깥양반이라고 했고요. 여자는 집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은 집에서만 계속 이게 반찬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그러는 거죠. 밥하고. 그게 집사람이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니지만 지금 이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애 키우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애를 키우니까 애가 그러면 계속 독립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 엄마하고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아빠는 늘 항상 있어요. 바깥 양반이니까 밖에서 논밭을 가꾸고 먹고 사는 거를 책임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늘 항상 자식 곁에는 있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낮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들에 있으니까요. 논밭이. 근데 엄마는 집안일에서 애를 키우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늘 항상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엄마라는 사람은 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그래. 늘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매학매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은 늘 항상 집안에 있는 거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자식이 엄마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 자식 아이가 엄마가 같이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니까 엄마하고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란 사람은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매양매자인 거예요. 매양이라는 것은 늘 항상 언제나 그런 거니까 아이 곁에는 늘 항상 엄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양매자라는 건 늘 항상. 그래서 매양매자다. 매양매자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고, 늘 항상 언제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 곁에 항상 늘 언제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늘, 그러니까 매향매자라고 그랬죠. 매향.
매자. 요거는 칠복자예요. 칠복. 칠복은 치다, 뭐 때리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늘 항상, 늘 항상 뭐를 항상 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늘 항상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매양매자는 늘 언제나 그런 뜻이니까 늘 항상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갈 때 어떤 거를 만들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처음에 갈 때는 어떤 일이 서툴죠.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일을 가는데도 나는 처음부터 잘해버려.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진짜 빠르게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르고 또 숙달되지 않았으면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서툴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자꾸 늘 해보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숙달이 돼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매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첩할 민자예요. 접할 민자. 또는 뭐 빠를 민자도 됩니다. 빠를 민자. 예, 빠를 민자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것은 숙달이 돼가지고 빨리 한다 그런 뜻이죠. 3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은이에요. 말씀은. 그 다음에 요거는 늘 항상이라는 뜻이죠. 매양 몇 자니까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항상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늘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말 안 하면서 칠판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게 글만 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귀로 듣고 이해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르칠 회자입니다. 여기 1급에 있어요.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매양매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마음심자죠. 마음심. 그 다음에 이거는 늘 항상 매양매자니까요. 매양매. 그러니까 늘 항상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3급에 있는데요. 이자가. 그러면 이게 늘 항상 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생각할 때는 빨리 잊어먹습니다. 좋은 일을. 아주 진짜 굉장히 큰 거는 잘 안 잊어먹는데,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크게 잘못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평생 안 잊어먹죠. 우리가 그래요. 이상하게 나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냥 충격적이고 막 슬프고 괴로운 일은 금방 잊어버려. 1초도 안 돼서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일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럽습니다. 있으면. 근데 대부분 안 좋은 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죄를 져가지고 잘못했을 경우 이런 거는 안 좋은 일이고 큰 일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왔어도 이 생활을 했던 거라든지 이런 잘못한 부분이 머릿속에 사라질까요?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이런 짓을 절대 안 할 거야. 앞으로 나가서는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뉘우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매학매자는 늘 항상이니까요. 늘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나는 나가면은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잘 살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늘 항상 반성하면서 앞으로 잘 살겠다.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자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또, 이게 또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매향매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늘 항상 나무다라는 뜻이잖아요. 늘 항상 나무다. 그런 뜻이죠. 늘 항상 나무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늘 항상 나무가 있죠. 여러 나무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중에 뭔 나무라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뭔 자냐면은 매화, 나무, 매자예요. 매화나무 매자예요. 그러니까 나무목자가 들어갔으니까 나무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매화나무는 매자예요. 근데 매화란 뜻이 뭐냐면 요게 매화라는 뜻이 바로 한자가 이른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매화나무 꽃 그런 거예요. 꽃 화자예요. 매화나무 매자에다가 꽃 화자를 썼으니까 매화나무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화나무 매자는 매일 늘 항상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매화나무 꽃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졌다가.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며칠 지나면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늘 항상 그 매화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꽃이란 종류는 전부 피면은 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일 늘 항상 꽃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런 거 봤죠. 사군자. 우리 사군자 알죠? 사군자. 미술 시간에 저런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안 저런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군자는 그 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 그래요. 대나무.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난초.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사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에 매화가 들어갔잖아요. 매화가.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은 이렇게 매화나무에다가 이게 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좋은 말들을 이렇게 새겨서 그거를 갖다 액자에 넣고 벽에다 걸어서 늘 항상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늘 항상 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늘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늘 볼 수 있잖아요. 매화나무에 꽃을 그려놓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써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으면 늘 항상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이게 3부에 있어요. 자, 그래요. 이거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여기는 매향매자죠. 매향매자입니다. 이 매향매자는 늘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늘 언제나 항상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자가 뭔 자냐면요. 이자가 뭔 자냐면 업신여길 모자예요.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깔보다 낮추다 그런 뜻이죠. 낮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춰보다 그런 뜻이에요. 낮춰보다. 그런데 늘 항상 보는 사람을 낮춰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요.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동갑이거나 위거나 해도 야, 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야, 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가? 화가 확 나죠. 예의가 없다고.
당연히 그러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갑자기 야, 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야, 너 할 때는 당연히 윗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늘 항상 시골에서 같이 자라고 같은 나이 또래고 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만났을 때도 그런 사람은 늘 항상 만났잖아요. 시골에서 같이 태어나고 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고 같은 친구고 한 사람들은 늘 항상 만나서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렇게 깨벽쟁이 친구고 고향 친구고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존칭으로 써줘요? 높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너, 야, 오늘 시간 있어? 야, 술 한잔 하자. 야, 이렇게 이거에 뭐예요? 친구 간에 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고 계속 늘 항상 봤던 사람, 늘 항상 자라오면서 봤던 사람, 그 사람이 야, 너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였을 때 친구한테 여보세요, 술 한잔 합시다. 그래요? 여자를 붙여요? 아니면 야, 술 한잔 하자. 너 시간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다는 건 낮추다 그런 뜻이니까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낮춰서. 네, 그래서 늘 항상 본 그 친구에게 야, 너 해서 그런 건데, 한자 상음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업신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은 깔보는 거로. 그러니까 윗사람이도 뭐 이렇게 그냥 저 사람 무엇이 저 같아 막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안 보인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낮춰서 막 그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업신여기는 못자는 3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이제 그림과 함께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